정말 저는 뭐 6개월 판정받아서 길어야 1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3년 반을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될 거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나날이 매일 하루가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전홍재입니다. 지난번 차터뷰에서 저희가 사기암 환자분들 많이 만나 뵀었는데요. 지난번에는 면역항암 치료에 치료 반응 좋으셨던 분들 많이 만났는데 이번에는 그분들보다 더 예후가 좋으신 2년 이상 치료하시고 지금은 치료를 쉬시거나 아니면 아직도 2년 이상 되었지만 치료를 유지하시는 분들 모시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볼 예정이고요. 우리가 암 진단 처음 받으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리고 완치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 들으면 낙담하시고 절망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신데 오늘 인터뷰 해주시는 좋은 치료 결과 있는 분들 말씀 잘 들어보시고요. 많은 에너지를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혈액종양내과 김정선 교수님과 함께 할 텐데요.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정선입니다. 환자분이 이렇게 진료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뵈니까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또 기분이 또 한편으로는 좋기도 한데요. 오늘은 저희가 면역항암 치료를 통해서 완전 간에 도달한 환자분을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멀리 울산에서 저희 인터뷰 때문에 날씨도 이렇게 좀 궂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와주신 환자분이 계셔서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암 4기 판정을 받고 전홍재 교수님이랑 김정선 교수님께 항암 치료를 받은 황창년입니다. 환자분은 처음에 오셨을 땐 병이 좀 많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간을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큰 암이 있었고요. 근데 그 암이 이제 폐로도 전이가 가 있어서 다발성 폐전이 그리고 간 문맥, 하대 정맥까지 침범이 있으셔가지고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간암 환자분들에 비해서 좀 암에 퍼진 범위가 넓었던 환자분이셨고요. 그게 2020년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그때 오셔서 당시 임상 연구하고 있었던 여보이 옵디보 병합 치료를 2020년 9월부터 2년간 치료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결과가 아주 좋아서 지금 2년 치료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외래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추적 관찰 중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치료를 제가 맡아서 하긴 했지만 현재는 김정선 교수님께서 잘 치료해 주시고 계십니다. 처음 판정받을 때 사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갔는데 일주일 후에 오라고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고 갔는데 갑자기 다음날 보호자를 데리고 내원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 나이가 그때 당시 56세인데 56세의 보호자가 제가 보호자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담당하시는 의사분께서 자기 병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대학병원이나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확실한 말기에 가까운 암이라는 판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정말 한 보름간 정도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한테 이럴 수가. 그리고 사실은 평상시에 조금씩 아팠다거나 또는 뭐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좀 덜 그럴 텐데 그 전까지 완벽한 정상 생활을 했었습니다. 출근하고 일주일에 2번 정도 골프 치러 가고 뭐 친구들 만나고 모임하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일상적인 생활 불편함 없이 했는데 암 환자라니 그것도 말기암 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거짓말 같기도 하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고민이 좀 많았죠. 병원에서도 뭐 6개월에서 길어야 1년.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방사선 치료에 대한 부작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거는 한번 받아보고 싶다. 최소한 이런 병이 생겼으니 그래도 치료는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이 분당 차병원에 이런 종류의 치료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제가 이제 추천을 받고 신청을 해서 오게 됐죠. 이제 제가 그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이제 완전한 진단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분당 차병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병원에서 그런 신약들을 실험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신약에 대한 데이터나 또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종합병원은 환자가 너무 많아서 환자에 소홀한데 이 병원은 환자에 집중해서 집중 치료를 해줄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병원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 병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간암은 증상으로 발견하기보다는 원래 뭐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라든지 이런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는 저희가 그 국가 검진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그 초음파랑 그 암 표지자를 같이 보시도록 하면서 그렇게 발견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그렇지 않으신 경우라고 하면 증상 없이 지내시다가 건강검진을 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시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크게 이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건강검진 열심히 하신 분들은 환자분보다는 조금 더 빠른 상태에서 발견되시는 경우가 많고요. 원래 C형 간염이 있으셨는데 따로 관리를 하시지는 않으셨죠.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보신다든지 하셨을까요? 치료약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조금씩 뭐 거의 정말 한갑을 한 일주일 정도 할 정도로 하고, 그다음 꾸준한 운동, 나름대로의 식단, 체중 조절 이런 거는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진단받기 전까지는 거의 건강 상태가 완벽했었습니다. 제 기분상으로는 뭐 전혀 일상 활동하는데 상관이 없었고, 처음 진단하신 의사분도 이 정도의 그 암 크기가 크면 황달 내지는 복수가 차야 증상인데 이렇게 피부색도 변화가 없고 이렇게 증상이 없는 경우는 자기도 처음 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커지지 않으면 사실 증상이 좀 나타나진 않고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좀 늦은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김정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검진에서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 게 건강한 상태를 계속 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암이 생기면 빨리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제 따로 관리를 아마 안 받으셔가지고 처음에 오셨을 때 병이 좀 많이 퍼진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예전에 한번 처음에 보여드렸을 수도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실 수도 있어가지고 2020년 8월 달에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보면 간이 오른쪽 간이 있고 왼쪽 간이 있는데 오른쪽 간이 더 커요, 일반적으로. 근데 오른쪽 간을 거의 다 차지하는, 노란색이 다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암이 크죠. 굉장히 크고, 그뿐만이 아니라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이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암의 혈전들이 가득 다 차 있어요. 이거는 그냥 피떡이 아니라 암에 의한 혈전, 암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폐 쪽도 지금 여러 군데 전이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처음에 오셨을 때 암 수치가, 우리가 암 수치를 AFP라는 수치를 보거든요. 62,000으로 굉장히 높았어요, 암 수치도. 그랬는데 저희가 처음에 오셔서 여보이 옵디보 항암 치료를 했잖아요. 이렇게 봤더니 요만큼 있었던 암이 거의 다 사라졌죠. 지우개로 지우다시피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치료하고 났을 때 이렇게 좋아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폐 여러 군데 보였던 암들도 지금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좋아졌고, 지금은 그래서 이 이후로는 거의 흔적들 위주로만 있지, 사실은 암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그렇게 막 뚜렷하게 지금 영상 검사에서 보이지는 않거든요. 영상학적으로 완전 관해라고 얘기를 해요. 병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좋아졌다. 그리고 그 치료를 2년 동안 받으셨고, 지금은 2년이 다 돼서 치료는 멈춘 상태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걱정되는 게 이제 병이 올라올까 봐 걱정을 하는데, 1년 반 동안 지금 지켜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볼 텐데 3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도 지금 특별히 뭐 병이 재발되거나 이런 소견이 없어서 환자분은 이대로 계속 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지금 하시는 것처럼 관리만 계속 좀 잘 하시면 별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치료 반응을 잘 보이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황창현님처럼 2년 동안 치료 받으시고 중단한 이후에도 암이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오히려 그 이후에 조금 더 줄어들고 정상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이 가시는 분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어서 해당되신 환자분들이랑 많은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면역 항암 치료 반응이 좋으면 그럼 이걸 언제까지 맞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는데, 저희가 해봤을 때 1년 하고 멈추는 거는 모자라다라는 것들이 좀 데이터가 나온 것 같고, 2년까지는 하고 하면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것 같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2년 하고 거의 1년 반 이상 치료를 안 하고 계신데도 병이 특별히 더 나빠지거나 이런 거 재발되거나 올라오는 거 없이 굉장히 좋게 잘 가고 있어서요.
지금은 거의 완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조금 흔적 같은 것들이 보이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1년 반 이상 치료 없이도 그냥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렇게 좋았을 때 수술해 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수술해서 그 조직을 얻어봤을 때도 대부분 죽은 조직, 살아있는 조직이 아닌 죽은 조직들만 나온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지금 봐서는 환자분은 영상학적으로는 거의 완전 관해 정도 된다라고 생각, 병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좋아진 상태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주변의 얘기들을 많이 듣고 왔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은 고민과 걱정을 가득 안고 올라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생각 외로 치료를 받는데 부작용이라든지 그 위에 뒤에 후유증이라든지 다른 암 환우들의 어떤 그런 증상들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치료받는 게 편안하고 힘들지 않다. 혹시 이거 뭐 치료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러 싶을 정도로 사실은 별 큰 문제가 없었고요. 오히려 어려웠던 건 지방에서 치료받으러 올라오고 당일날 또 치료받고 내려가고 하는 과정이 오히려 조금 힘들다고 느낄 정도로 상당히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는 힘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도 사실 그 후유증이라든지 그 항암 치료를 받고 그 뒤에 오는 뭐 그런 힘든 것들이 느끼지 않아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편안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자분만 그러신 게 아니라 저희가 진료해 보면 처음에 어떤 부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시고 부작용이 없으면 이거 정말 약이 들어가는 거 맞느냐 이러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면역 항암 치료는 저희가 해보면 한 절반 이상의 환자분들이 별 느낌 없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형적으로 그냥 잘 치료 받으신 면역 항암 치료 받으신 환자분의 딱 모습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환자분이 되게 의연하게 이겨내시긴 했지만 저희가 면역항암제를 투약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내분비내과 쪽의 질환이 좀 동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항암치료 받고 1년째쯤 되셨을 때 혈압도 많이 떨어지고 열이 한번 나시는 이런 이벤트가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랬던 걸로 확인이 됐고 그 뒤에 호르몬 치료 지금까지 잘 받으면서 다니시고 계신데요. 고혈당도 약간 동반되어 있으시긴 한데 이런 반응들이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분들에서 나타나는 거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반에 그렇게 혈압이 떨어지고 아마 부신 기능 저하증이 오셔가지고 그런 증상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안 나시죠?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집이 지방이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이제 대학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게 됐는데 뭐 확실한 원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도 아니었고 예방주사로 인한 후유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니 거기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으로 오히려 이송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이송이 결정된 걸로 올라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원인이 이제 호르몬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뒤로는 호르몬 치료 병행하면서 해서 거의 정상인, 거의 정상인이 아니고 정상인이죠. 정상인 생활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골프도 치러 가고 또 등산도 하고 사실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저는 사실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체중 조절을 해야 될 정도로 먹는 것도 잘 먹고 있고요. 그래서 커다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면역 항암 치료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환자분이 임상 연구 안 했으면 티센트릭 아바스틴이라는 약을 쓰셨을 거고요. 그것도 면역 항암 치료 표준 치료인데 지금 환자분은 여보의 엽디보 병합 치료를 하셨거든요. 그거는 두 가지 면역 항암 치료가 들어가는 치료법인데 티센트릭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보면 이런 면역 항암 치료가 일반적으로 호르몬 불균형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오는 분들이 치료 반응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티센트릭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많이 오고요.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기도 하고 저하증이 오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한 20% 있는 것 같고 여보의 엽디보 같은 경우는 물론 갑상선 관련된 부작용이 오기도 하지만 부신 기능 저하증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환자분처럼.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해보면 이런 것들이 왜 오느냐. 면역 반응이 세게 나타나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면역 반응이 세게 나타나면 암을 제거하는 힘도 되게 커지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는 분들이 보통 예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사인인 것도 있는 거죠. 내 몸이 이제 면역 반응이 세게 나타나서 암을 제거하는 힘이 그만큼 셌던 거고 그런 과정 중에 호르몬계 불균형이 조금 동반됐던 거고
근데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치료는 뭐 갑상선 기능도 그렇고 부신 기능도 그렇고 필요하면 약만 조금만 꾸준히 드셔주시면 되는 거라서 사실은 큰 어려움 없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좋은 사인이 보였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결과로 잘 이어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요. 병원에서 시킨 대로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가벼운 운동, 그리고 병행하고 있다는 건 이제 혹시 몰라서 영양제를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일반인에 준해서 모든 생활을 다 하시면 되고요. 어떤 제약이 있지는 않거든요. 항암 치료도 이제 끝난 상태고 주기적으로 혹시 올라올지 모르는 것들을 저희가 체크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치료를 멈추고 나서 다시 또 재발이 되거나 또는 그렇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우선 됐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1년 반이 지난 관점에서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고 오히려 치료 받을 때는 사실 항암 치료를 받고 내려가면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씩이 좀 힘이 좀 없고 좀 몸이 처진다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없으니까 너무 정상적인 생활을 잘 하고 있고 또 시간이 너무 잘 가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는데 싶을 정도로 사실은 좋은 시간들, 그리고 가족들도 지금은 이제 이 암의 환자라는 걸 잃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제가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런 치료를 받게 해준 병원, 그리고 선생님께 진짜 저로서는 뭐 생명의恩이나 마찬가지죠. 감사드릴 뿐입니다. 2년 동안 치료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지금처럼 일상생활 잘 영위하시면서 재발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새로운 치료를 하려고 도전하려고 하셨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도 더 용기를 가지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관리 잘 받으셔가지고 다른 분들한테도 계속 희망이 되실 수 있는 분으로 계속 남아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좀 추가 말씀드리면 환자분은 면역 항암 치료에 굉장히 치료 반응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상위 뭐 한 10% 정도에 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치료할 때만 해도 환자분 병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번 치료에 반응이 없으면 다음번 치료는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제가 좀 걱정을 하면서 치료 시작을 하긴 했었거든요. 다행히 치료 반응이 너무 좋고 이게 모든 분이 다 또 좋은 건 아니어서 면역 항암제가 뭐 기존에 없던 완치에 가까운 효과 아니면 장기적인 생존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1세대 항암제인 세포독성 항암제, 뭐 2세대 항암제인 표적치료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환자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여기만 이렇게 절대적으로 생각해서는 조심스럽고 제가 봐서는 본인한테 맞는 약을 잘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암에 걸렸다, 말기암, 사기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많은 실망과 그다음에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쉽게 받아들이고 제 주변 정리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요. 근데 이 암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병원, 내한테 맞는 약만 찾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처럼 정말 저는 뭐 6개월 판정받아서 길어야 1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3년 반을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될 거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나날이 매일 하루가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법에 도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 와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좀 더 빨리 편안하게 고통 안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여러분들께도 저와 같은 이런 행운이 깃들기를 빌어봅니다.